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박 이병헌 교수님의 시사부동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2026년 4월 19일입니다. 부동산 R114와 KB국민은행 주간 동향을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 시장 동향과 권역별 가격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매매 시장은요, KB국민은행 자료에는 서울이 플러스 0.25% 상승입니다. 다만 5주 연속 상승폭은 둔화된 걸로 나옵니다. R14, 부동산 R14는 서울이 마이너스 0.03%, 즉 하락했다는 거죠. 2주 만에 하락으로 전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럴 때 이 같은 시장인데 결과가 다르죠. 그죠? KB국민은행은 아직 상승이라고 그랬고 부동산 R114는 하락 전환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의미는 도대체 뭘까? 아마 상승장에서 조정기로 넘어가는 과도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전세 시장을 보면은 KB국민은행에서는 서울 지역이 0.18% 상승입니다. 플러스입니다. R114, 부동산 R114는 서울 지역이 0.09% 상승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징을 보면은 이 전세는 확실한 상승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매물이 아주 부족합니다. 그래서 매매 하방을 지지하는 핵심 요소가 바로 이 전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 구조를 보면은 현재 시장은 상승에서 좀 둔화되는 측면을 보이고 일부 지역 하락이 시작됐다는 것과 전세는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상승 초기에서 조정 진입 초입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 서울 권역별 아파트 가격 현황 및 전망을 보겠습니다. 먼저 강남 서초 송파구 지역입니다. 현재 강남구는 마이너스 0.05%로 6주 연속 하락을 나타내고 있고 서초 송파도 상승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특징을 보면은 고가로 나온 부담 매물이 있죠. 그게 증가로 인해서 관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망을 보면 단기는 조정, 이거 중기적으로는 재상승 가능입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에서 가장 약한 권역이 바로 강남, 서초, 송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을 보면은 현재 상황은 상승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 기준 상승권이고 일부 단지 실거래가 유지되고 있고요. 이 마용성은 한강벨트 그죠? 그리고 신축 중심의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완만한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이 마용성은 강남 대체 수요로 유입이 되는 지역이겠습니다. 그 다음 동북권, 성북, 동대문, 노원, 그리고 강북구가 되겠습니다. 동북권, 성북, 동대문, 노원, 강북권은 현재 동대문이 플러스 0.63%로 상승입니다. 서대문도 플러스 0.62%, 성북이 플러스 0.52%, 즉 서울에서도 상승 상위권이 되겠습니다. 성북, 동대문, 노원, 강북이 중저가 실수요가 강하다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승이 지속될 것이다. 현재 상승 주도권을 쥐고 있는 지역이 성북, 동대문, 노원, 강북이라 하겠습니다. 바로 서울 상승의 중심이 이쪽으로 이동해 왔습니다. 성북, 동대문, 노원, 강북으로 이동해 왔습니다. 그 다음 서남권,
강서구, 영등포구, 동작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강서가 플러스 0.40%, 동작이 플러스 0.40%로 상승률 상위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특징으로 보면은 마곡지구와 여의도 가 지금 상당한 영향을 나타내고 있고, 직주 근접이죠. 그죠? 마곡과 여의도, 그죠? 그래서 강한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이 강서, 영등포, 동작이 가장 유망한 상승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금방구, 금천구, 관악구, 구로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현황 상승이 지속되고 있고 거래가 활발합니다. 저가 매력이 있는 거죠. 특징을 보면은. 그리고 G밸리 수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기 상승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이 금천 관악구로는 실수에다가 투자가 혼합되어서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정리를 해보면은 강남권은 하락, 조정, 보합 후 상승 이 될 것이며, 고가가 부담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용성은 상승세고 안정을 보이고 있고 상승 한강벨트라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동북권 강한 상승이 있고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왜냐하면 실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서남권은 강한 상승과 상승이 지속되고 개발수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금감구는 상승 을 보이고 있고 단기 강세고 저가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핵심 구조를 보면은 과거에는 강남에서 올라서 전체 상승으로 갔는데 지금은 외곽에서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남에서 고가 부담을 느낀 수요층들이 동북권, 서남권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중저가 지역이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세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전세가 상승하는 것이 매매가를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가 가장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한 6개월 기준으로 보면요, 기본 시나리오는 상승에다가 조정이 병행될 것이다. 혼조세를 보일 것이다. 강세 시나리오로 보면은 강남이 반등할 때에 전면 상승이 될 것이다. 약세 시나리오로 보면은 금리가 상승되면은 상승 둔화가 확대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서울시장은 상승은 유지되지만 강남은 조정되고 있고 비강남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은 강남이 아닌 강북, 서남권이 끌고 가는 상승 후 조정 국면이 되겠습니다. 이제 서울의 중위권 평균 아파트 가격이 15억이었는데 이제 17, 8억으로 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15억 이하의 아파트들이 매수세가 많이 증가되면서 그 지역이 많이 올랐습니다. 5, 6억, 10억 이쪽 중하위권 아파트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17, 8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강남은 워낙 뭐 3, 40억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서울 부동산 시장 현황은 중위 가격의 상승과 그쪽에 매물이 부족합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가 계속 상승되고 있습니다. 서울 전세 가격이 플러스 0.16%에서 0.17%로 그 상승폭이 커지면서 임대차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가 박스권 및 상승 전환인데 강남 3구와 용산은 매매가가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하락이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특히 3월 21일을 기점으로 그 사이드 매물이 감소하면서 시세 상승과 비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강남권은 이미 전고점을 넘었고요. 노원구 등 외곽 지역도 국민평형 84제곱미터 기준으로 15억에서 17억 원대의 거래가 나타나면서 전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비서울 및 수도권 시장을 보면요, 경기 인천과 지방광역시죠.
서울 하위권 지역 노도강 등이 하반기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그 온기가 경기와 인천으로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 울산과 대구 등 지방광역시의 움직임에 여러분이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울산은 이미 상승 조짐이 보이고 대구 역시 수요조사를 통해서 반등 시점을 가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동대문 지역이 상당히 변하고 있습니다. 청량리 주변 등 동대문구가 과거 혐오시설 이미지를 벗고 종로 중구 수준 한 2~30억으로 평가받는 이 정상화 과정이 있다고 분석이 됩니다. 저도 회기동 경희대학교에서 한 30년 가까이 있다 보니까는 이 지역이 참 요즘 와서 드디어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됩니다. 항상 소외되어 있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서세권 들어보셨습니까? 뭐 쓸세권, 슬리퍼 신고 갈 수 있는 뭐 그런 거 있죠. 초등학, 초품화,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뭐 이런 세권이 있죠. 그죠? 서세권이 생겼어요. 셔틀버스가 다니는 지역이냐, 아파트도, 이제, 왜냐하면 특히 하이닉스 삼성이 주가가 오르고, 뭐, 보너스를 많이 받으니까 그 사람들이 아파트를 사면은, 출근하기 좋은 셔틀버스가 서는 지역의 아파트가 비싸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 하이닉스 등 대기업 셔틀버스가 다니는 지역은 고연봉 직장인들의 수요가 탄탄합니다. 출퇴근 시 휴식이 가능하고 교통비가 절감되어서 대출 이자 감당 능력이 높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택지개발 지구를 선호하는데 강동, 하남, 수원, 영통, 분당, 동탄 등 아파트가 밀집된 택지개발 지구는 시세 방어력이 좋고 신축 공급 시에 높은 프리미엄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실거주 전략으로서 단기 투자보다는 10년 정도의 중장기 관점에서 비싼 상급지를 선택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비싼 상급지를 선택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셨죠? 예. 지금 뭐 계속 이 부동산 5구 다주택 계획자 양도세 유예 이제 종료를 남겨두고 이제는 뭐 그 물건들은 다 나오고 정리됐다고 보죠, 그죠? 그러다 보니 그와 관련해서 누더기 규제와 세수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세율도 안 올리고 안 해도 이번에 그 공시지가가 엄청 올렸지 않습니까? 1조 원 이상의 세수가 늘어났다고 그럽니다. 세금을 한 번 올리지도 않고 그냥 아파트 값이 올라서 그게 가격이 오르니까요. 그리고 다주택자 규제의 역효과에 대해서 보면은 다주택자의 자금줄을 재는 정책이 오히려 저렴한 임차주택 공급을 줄여서 서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지금 세종의 매물이 폭증했는데 이건 왜 그런가 하니까 공무원 다주택 규제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서울집 대신에 세종시에 있는 집을 매도하면서 전세 매물이 줄고 전세 가격이 급등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세종시에 아파트 많이 지어주고 서울에 집이 있더라도 하나 분양받으라 해갖고 특혜 분양을 많이 해줬죠. 그래 놓고는 이제는 서울집하고 이제 두 개 대에서 둘 중 하나를 팔아라 그러니까는 다 세종집을 팔게 되죠. 다 팔게 되니까는 이제는 매물, 전세 듣고 있던 것들도 이제는 전세가 사라지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가격이 상승해서 소유율을 올리지 않았음에도 공시가격 상승만으로도 보유세 등 세수가 1조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니까는 참 아이러니한 현상이죠. 그 다음 건설업계 위기입니다. 현재 건설업계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융자 지원보다는 수요를 진작시킬 수 있는 규제 완화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차 상용화로 인해서 화물차 자율주행 허가 등 모빌리티의 변화가 향후 교통망과 주거 수요에 미칠 영향을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시장에 이제 전세 사기나 깡통 전세 프레임을 씌워서 분석하는 것은 시장 구조를 왜곡하는 것이 됩니다. 아파트는 시세가 투명해서 사기 위험이 낮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자율주행차 FSD 그 테슬라 그거 보니까는 주차도 잘해주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 실수요자나 내 집 마련이나 상위권으로 바꿔 타실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현재 서울시장은 강남 지역의 아파트들이 작년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쉬어가게 되는 거고, 그다음 비강남 지역, 강북, 그리고 비강남 지역이 이제 오를 차례가 됐죠. 거기다가 이제 정부에서 세금이 아니라 그 대출 정책으로 6억까지 대출해주고 4억 해주고 2억, 25억 넘는 거는 2억밖에 안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비강남권이 오를 차례인데 거기다 대출까지 중저가 아파트에 대출을 많이 해주니까는 그쪽 수요가 몰려서 지금 비강남 지역이 아파트 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이 강남 지역은 지금 보합 이제 매물이 이제 5월 9일 이 효과로 인해서 잠기게 되죠. 그렇게 되면 거래량은 줄어들면서 신고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집을 사실 분들은 가급적이면은 상반기 중에 사시는 게 좋겠다. 이재명 정부는 계속 SNS나 매스컴을 통해서 매물이 지금 공급을 지어서 공급해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안 되니까 아파트는 빵이 아니니까 지금 재건축이나 재개발 그 규제가 심해서 참 공급이 어려워요. 이제 그쪽을 좀 공급을 채워야 돼. 그 대신에 수요 억제 체계로 계속 일두택자도 뭐 오랫동안 소유한 거 혜택 주던 거를 이제 없애겠다. 그러면서 계속 매물을 출회시켜서 아파트 가격을 안정시키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뭐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효과가 없습니다. 근본 문제는 이 공급량을 늘리지 않고서는 실제로 아파트 지역 공급하지 않고서는 이 가격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요 억제책이나 이 계속 이런 매물을 유도하는 그 정책이 어느 부분에 가서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5월 9일 이후에 이제 아파트 매물 잠김 현상으로 해서 오르는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계속 규제 정책을 계속 내오면서 매물을 추가할 수 있도록 뭐 지금 그 임대차 주택 그것도 제가 매물로 나오게 하고 또 다른 뭐 다주택자 대출도 좀 더 못 해주게 하고 그래서 그 매물 자꾸 나오게끔 자 그런 거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할 사람들은 상반기 중에 하시는 것이 좋겠고 그리고 상급지역 갈아탈 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 2, 3년 동안 공급이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은 오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셔서 여러분 부자 되시고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이제 이란과 미국의 합의가 이제 내일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뭐 주식시장이 한번 출렁은 할 거고 뭐 계속 올라갈 수도 있고 협상이 잘 돼서 그렇게 되면은 뭐 좋겠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주식 시장이 또 화랑을 띨 겁니다. 결국 그 화랑이 되면은 다시 그게 부동산으로 올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현재 삼성이나 하이닉스 쪽이 지금 직원들 그 인센티브를 10% 달라, 15% 달라 그러잖아요. 그게 뭐 6억에서 10억도 되고 그러니까 그 보너스 탄 직원들이 집을 사지 않겠냐. 그래서 아까 셔셔건 서틀버스서는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오를 거라는 거. 그래서 이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서로 이렇게 맞물려 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그랬죠. 아파트 살 때 자금 조달 계획 보니까 한 4조 원 이상이 주식, 채권을 팔아서 하겠다는 게 나왔죠. 자, 지금은 그것도 한 달이 더 지났으니까는
그 금액이 더 커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도 전쟁 끝나고 또 오르고 그 주식시장이 다시 부동산으로 오고 뭐 그렇게 하면은 부동산 시장에도 더더욱 인상 요인이 많지 않겠냐. 또 원가도 지금 전쟁 나고 나서 이제 평당 단가가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것도 이제 아파트 가격을 인상시키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러한 시장에서 주식 투자도 하시고 삼성이나 하이닉스 투자해갖고 거기서 벌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주택을 마련하면은 좋겠습니다. 내일 미국과 이란의 그 협상이 잘 되었으면 하면서 즐겁고 건강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